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12단 HBM3E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8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천안 그 패키징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아마 이 8단은 이제 머지않아 퀄통과 소식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12단이거든. 12단 HBM3E가 콜 통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상반기 중으로서는 이거를 콜 통과를 하고 하반기에는 양산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2단 HBM3의 최종 승인 단계에서 재설계에 돌입을 했고 이르면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BM3E 12단에 대한 최초의 기사인 것 같아요. 이 만들어진 거는 여러 번 나왔겠지만 콜 테스트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이번에도 역시 속도라든가 발열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결국 성능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2013년 하반기부터 HBM3E 8단에 대한 콜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1년 반 이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실패를 통한 학습 효과, 노하우가 쌓였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간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GB300 블랙웰 울트라입니다. 여기서 발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시간인데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엔비디아의 GB300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웰 울트라. 그러니까 블랙웰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요게 블랙웰 울트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잘 보시면 블랙웰 울트라가 더하기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밑에 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블랙웰 울트라는 요게 이렇게 GPU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CPU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HBM이 들어가는데 이 엔비디아의 GB300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소캠이 들어갑니다. 128기가짜리 소캠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 지금 블랙웰 울트라가 발열 문제 그 다음에 성능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출시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됐는데 갔다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는 HBM3 12단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HBM3 12단 제품이 3월 말 재설계에 들어가며 5월 중에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다시 도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HBM3 12단의 제품의 재설계에 착수했다. 이 재설계라는 말이 우리가 뉘앙스가 완전히 뭐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삼성전자 HBM3E가 PRA 마지막 최종 승인 단계 프로덕션 레디니스 어프로벌 해가지고 최종 양산 단계 양산 승인 단계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CS 요게 그러니까 고객 샘플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제품이 완전히 잘못돼서 재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약간 수정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설계에 들어가서 결과가 5월 중순 이내나 5월 말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반기 중으로 12단 HBM3E를 이제 그냥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면 이 로드맵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CS는 고객 샘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제작 중인 시제품 중 하나로 엔지니어링 샘플 이후에 제작되며 ES에서 발견된 문제를 수정하는 버전이다. 그러니까 제품을 완전히 재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놔두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죠. PRA는 양산 승인 단계로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전에 생산 준비가 완료된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 신제품 개발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샘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관계에서, 그 다음에 혹은 뭐 WS라 그러고 또 CS라 그러고 해서 이게 이제 고객 샘플 이 단계, 그 다음에 DPP, 그 다음에 1차 LPP, 2차 LPP,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MP 또는 PRA, 양산 승인,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최종 양산을 딱 오퍼를 내리기 전에 딱 보니까 일부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이제 재설계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는 HBM3E 12단의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으나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일정 부분을 재설계에 들어갔으며 재설계된 제품이 샘플로 만들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대략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1분기 중으로 HBM3 12단의 콜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말 저승사자 같아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콜 테스트에서 이렇게 애먹고 이렇게 힘든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가 아마 뼈저리게 아마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재설계는 통상 2개월이 소요가 되나 공통 공정에 대해서 생략한 부분들이 많아서 빠르면 5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번 지연 사태의 원인은 TSV, 실리콘 광통 전극이라 그러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4단으로 쌌지만 이게 8단, 12단, 16단이 되는데 이 밑에 D램하고 위에 D램의 데이터가 이제 서로 주고받으려면 이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걸 TSV라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TSV라 그러는데 밑에 D램하고 위에 D램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엘리베이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거든요. 여기에 TSV에 이제 좀 더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가 삼성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업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솔솔 조금씩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그 관계자는 말하기를 발열이 원인인 것이다. 삼성전자가 발열 때문에 참 어려워하죠. 뭐 이거 갤럭시 S21인가 22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삼성의 대부분의 지금 뭐 D램이라든가 반도체에서 참 발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중국에 들어간 H2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22 이 수요도 SK 하이닉스로 갔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볼 겁니다. GB200이 GB300이 블랙웰 울트라가 이게 지금 블랙웰이 설계 결함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방송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먼저 H22에 대해서 얘기해요. 최근 엔비디아는 중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춘 GPU인 H20 개선품을 내놨어요. 개선품. 이렇게 해서 이름을 H20의 E 이렇게 했습니다. 개선품.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성능을 한층 개량했습니다. 요 아래 사진에 보는 것이 H20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올 초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고성능의 뭐 H100, H200, 그 다음에 B100, B200, GB200, GB300은 중국이 정상 루트로 살 수가 없어요. 뭐 밀수를 통하는 밀수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만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허용한 이런 H20을 가지고 딥시크라든가 비슷한 것들을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저비용, 고효율의 AI GPU를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H22에 들어가는 수요가 삼성전자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최신 GPU는
GB300에 들어가는 HBM 12단, HBM3 12단에서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또 제가 방송을 했지만은 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엔비디아의 H22에도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오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방송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3 아니 HBM2E, HBM3, 8단 HBM3E, 12단 HBM3E, 16단 HBM3E, HBM4까지 모든 그 HBM의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아주 그 엔비디아의 초청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제 그 전영현 부회장이 말하기를 현재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 맞춤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물량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자꾸 삼성전자한테 조금 이 콜 테스트의 스펙을 자꾸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HBM3 12단 제품을 시장에서 분명히 주도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반도체 부분의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짓말은 아니겠죠. 자, 삼성전자는 현재 HBM4에 사용될 원시 공정 DRAM을 개발 중입니다. 평택 캠퍼스에 파일로트 라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작년 말에 개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참 여기에서도 재설계가 들어가서 개발 지연으로 해서 올해 6월로 연기가 됐어요. 이제 그래봐야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시 공정은 10나노 초반대 공정으로 차세대의 가장 앞선 그 DRAM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2월 달에 벌써 대량 생산이 들어갔고, 마이크론도 지금 생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더딘 것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과 6월, 5월은 뭐냐? 12단 HBM3E의 콜 테스트. 6월에는 뭐냐? 그 다음에 여기 원시 D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BM3의 12단 콜 테스트와 원시 공정 D램 개발 결과가 나오는 만큼 2분기가 삼성전자에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버벅거릴 때 삼성전자가 속도를 좀 내서 12단 HBM3E의 코어를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원시 D램이 잘 나와서 HBM4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어려웠던 삼성전자가 한순간 역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국민이 삼성을 걱정하고, 특히나 이게 우리 평택 또 고덕 신도시 또 삼성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삼성전자가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